오늘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간은 8시 40분이고 저는 9시까지 가야 돼서 이제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출근하기 전에 왜 영상을 켰냐면 이제 제가 그동안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말로만 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따로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생각은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서 따로 준비를 못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차량용 방향제 리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벤볼릭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벤볼릭 측에서 제품을 제공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현재도 저는 그 벤볼릭 방향제를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고 추천드리는 거여서 일단 제품은 뭐 믿을만 하고요. 근데 이번에 벤볼릭 측이랑 제가 협업을 해가지고 구독자분들에게 요거를 좀 이벤트로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벤볼릭 측이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이제 5분을 제가 이 제품을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좀 감사함을 좀 작지만 요렇게라도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출근해야 되는데 지금 급하게 좀 요 공지를 좀 드리려고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 참가 방법은 이제 저는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이제 모집을 할 거고요. 총 5분 정도 추첨을 해서 드릴 거고, 제 채널이 그렇게 뭐 구독자 수가 많거나 이렇진 않아서 아마 참여하시면은 당첨될 확률이 되게 높겠죠? 이제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당연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야 되고 요 영상에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더보기란에 요 네이버 폼을 작성할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이제 그 네이버 폼을 작성하신 다음에 댓글에 이제 참여했다고, 참여 완료라고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해가지고 5분한테 요 벤볼릭 방향제 제품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셔야지만 참여가 가능해서 한번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방향제 좀 이게 찾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한참을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고 드디어 정착을 한 거라서 이 제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꼭 당첨되셔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 방법은 이렇게 안내드리고 더보기란에 한 번 더 설명을 해 놓을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저는 빠르게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간호 브이로그 영상을 한번 담아 볼 거고요. 이제 영상 막판에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다가 그 간호사 관련해서 Q&A를 좀 달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 쯤에는 이제 그 Q&A에 대한 답변도 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빨리 출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인계를 듣고 왔고요. 인계 듣고 바로 라운딩을 한번 돌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업무는 우선 전산 작업을 해주거든요. 뭐 차팅을 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이벤트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다 차팅으로 남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시기 등록을 나이트번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기를 그 영양실에다 넘겨주고, 다음날 바이탈, 뭐 BSD, IO 체크하는 용지 같은 것도 제가 다 정리해서 뽑고요. 뭐 새로운 환자나 퇴원한 환자가 있으면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번이 뭐 금일 추가된 오더나 뭐 이런 것
이 전산 작업을 하고 이제 뭐 시간이 되면은 라운딩을 한 번 더 돌고 그 다음에 저는 약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산 작업은 다 했고요. 이제 라운딩을 한번 돌고 오겠습니다. 라운딩을 가면은 환자분들이 일단 밤이라 가지고 잘 주무시는지 한번 확인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밤에 낙상 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사이드레일 다 확인해야 되고 수액 같은 거 들어가고 있으면은 잘 들어가고 있는지 리메인은 얼마나 남았는지 그런 걸 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안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불편사항 등을 들어보고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라운딩을 한번 돌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환자분들 약을 챙길 건데요. 저는 나이트 전담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나이트 번이 약을 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일 환자분들 약을 다 챙겨야 되고 이제 제가 챙겨 놓으면 내일 아침 약은 저희가 돌리고 이제 점심 저녁 뭐 취침 전 식전 약을 이제 나이트 번이 챙겨 놓은 걸 다른 선생님들이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약을 돌리시거든요. 그래서 바이브라이트에 맞게 꼼꼼히 약을 챙겨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잘못 챙겨 놓으면 진짜 투약 오류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해야 되는 작업이라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도 꼼꼼하게 한번 약을 챙겨보겠습니다.
약을 넣으려면은 완전 가루를 내야 돼서 좀 꼼꼼하게 빻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열심히 빻아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나이트 전담이라서 항상 대입원 선생님들한테 인계를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평일에는 항상 수간호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인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제 대입원한테 인계 주는 내용은 이브닝 때 있었던 일이랑 나이트 때 있었던 일을 종합해가지고 이제 대입원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나이트 번이 이제 뭐 오더 받을 거랑 외진 처방이랑 뭐 검사 받아야 될 거 이런 거 처방을 다 나이트 번이 정리를 해서 대입원들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인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희는 아직 전산 인계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면으로 인계를 하다 보니까 카덱스를 봐가면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계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간호사 관련된 Q&A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오늘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수가 좀 많아가지고 전부 다 답변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답변을 준비해 왔거든요. Q&A 이런 거는 처음 해보는데 이제 좀 답변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은 간호사란 직업이 원래 학창시절부터 꿈이었나? 라는 질문이고요. 저는 우선 중학교 때까지는 큰 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중3 담임선생님께서 너는 남자 간호사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남자도 간호사를 할 수 있구나 라고 관심을 가지게 됐었는데 처음에는 남자가 무슨 간호사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지금처럼 남자 간호사가 많지도 않았고 간호학과에 가는 남자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번다 하고 점점 남자 간호사가 많아지는 추세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남자 간호사란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되어서 지금 남자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요양병원에서 일하시기 전에 급성기 병원에서 일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일단 여기 질문에 보면 이제 급성기 대학병원에서 일했다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대학병원에 근무해본 경험은 없고요. 저는 이제 제가 친한 친구의 누님께서 경북 의성에서 수간호사 선생님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의성이란 지역이 아무래도 좀 젊은 RN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의성에 가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이제 거기는 간호사 수가 별로 없기도 하고 저는 집이 대구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많이 멀어가지고 이제 거기 간호과장님이랑 얘기해가지고 저는 24시간 근무를 했었거든요. 한번 가서 데이, 이브, 나이트 이렇게 쭉 연달아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는 형태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번 정도 출근을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근무를 했을 때 그 병원에서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이제 근무했던 선생님들이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서 이제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3일 연속 근무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3일 동안 그 병원에 갇혀가지고 데이, 이브, 나이트 연속으로 3일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나이트 때 이제 교대로 조금 잠을 자긴 했는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3일 정도 하고 선생님들이 자가격리가 끝나서 그때 교대하고 이제 저도 한 3일 정도 쉬었는데 그때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급성기 병원에 있을 때 힘들었던 기억은 그 기억이 제일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제 병원 취업하실 때 면접에서 물었던 질문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제 저는 대학병원은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저는 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냥 저는 대학병원을 한 개 지원했었거든요. 저는 경북대병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는 경북대병원이 이제 시험을 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국시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시험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면접을 오라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면접 준비도 좀 했었거든요. 그때 면접에서 저한테 했던 질문은 이제 제비뽑기로 질문을 뽑았었는데 제가 뽑았던 질문은 이제 환자분이 피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딜레이가 돼서 1시간 넘게 피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환자분이랑 보호자분께서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기도 했고 엄청 횡설수설 뭐라고 답변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에서 저는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면접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고요. 이제 네 번째, 간호학과의 비전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간호학과 1학년인데 주변에서 도망치라고만 하네요. 라는 질문이고요. 제가 1학년 때 생각해보면 저도 1학년 때 이제 주변에서 지금이라도 도망치라는 얘기를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2학년이 되면 전공 수업도 들어가고 3학년, 4학년이 되면 실습하고 막 이러니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포기할 거면 지금 포기해라 이런 의미로 했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버텨내고 지금 간호사를 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취업이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호사에 대한 비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간호사에 대한 전망은 좋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일단 본인이 가고 싶은 병원을 확실히 정해서 그거에 맞춰서 잘 준비한다면 저는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업은 여전히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내가 기준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물론 대학병원은 좀 가기 힘들지만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간호사가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고, 요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간호사가 된 걸 너무 만족하고 간호사 되길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간호사가 하고 싶다면 그런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참고 버티면 꼭 좋은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 뭐 AI나 로봇 이런 게 사람을 대체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간호사의 일은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래에 더 각광받는 직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현재 간호 3, 4학년들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은 스펙이나 자격증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이고요. 우선 저는 자격증이나 뭐 스펙은 내가 어떤 병원을 갈 건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대학병원도 병원마다 원하는 스펙이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내가 갈 병원에 필요한 자료들을 확실히 알아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많이 보는 거는 아무래도 토익이나 아니면 봉사시간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익이랑 봉사시간은 기본적으로 좀 맞춰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될지 좀 애매하면 토익은 꼭 점수를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일단은 내가 갈 병원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질문. 간호학과 1학년이 종강하면 꼭 해야 할 거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인데, 1학년 끝나고는 그냥 노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세요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간호학과 4학년을 다니면서 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거든요. 이제 학기 중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방학 때는 평일 주말 가릴 거 없이 알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그 20대 나이 때 즐기지 못해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학과는 이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실습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많아서 놀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저는 1학년 끝나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회 없이 실컷 노세요. 영혼을 담아서 노세요. 해외여행 갈 수 있으면 꼭 가고, 해외가 안 되면 국내 여행이라도 꼭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남자 간호사여서 좋을 때와 싫을 때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남자 간호사여서 좋을 때는 뭐 크게 좋은 거는 없는데, 그냥 소소하게 좋은 점은 이제 저는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할머니들이 엄청 좋아해주세요. 엄청 호의적이고 약간 손자 같기도 하고 아들 같나봐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또 수선생님들이 잘해주세요.
확실히 뭔가 아들 같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다녔던 모든 병원의 소선생님들이 저를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점이었고, 안 좋은 점은 아무래도 뭐 탈의실이 제대로 안 갖춰 있는 병원이 많기도 하고, 아직도 어떤 환자들은 남자 간호사 싫다, 여자 간호사 데려오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좀 기분 나쁘게 말을 하면 저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에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일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그리고 가장 슬프거나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가장 기뻤던 순간은 저는 좀 작은 행복, 소소한 행복을 많이 느끼고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좀 소소하게 기뻤던 순간들이 있는데, 우선 뭐 신규 때 처음으로 이제 정맥주사 IV를 성공했을 때 되게 기뻤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막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배고프고 이런데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고맙다고 간식을 챙겨주셨을 때, 그럴 때 되게 기쁘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어떤 환자분을 처음부터 신안을 받고 내가 다 히스토리하고 했던 분이 이제 내가 다 간호를 해주고 건강하게 퇴원하셨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퇴원하실 때 인사할 때, 그럴 때 되게 기쁘고요. 그리고 또 뭐 수선생님이나 아니면 선배 선생님들한테 일 잘한다고 칭찬받으면 기쁘고요. 아, 그리고 제가 1년, 신규 때 1년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차를 샀을 때, 그때 진짜 기뻤거든요. 내가 이래가지고 직접 차를 사서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요. 뭐 요렇게 저는 좀 소소하게 기쁨이 있거든요. 뭐 오늘 일이 좀 안 바쁘면 기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우선 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제가 간호학과 시절에 첫 실습을 응급실로 갔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환자분이 사망하는 걸 눈앞에서 봤었을 때, 그때가 좀 충격이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가 좀 충격이었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요양병원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분 정도씩 계속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좀, 왜냐면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니까 아무래도 정이 들기도 하고, 오랫동안 봤던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은 아직도 좀 마음이 무겁고 슬프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저를 유독 좋아해 주셨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뭐 제가 가족은 아니지만 저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런 게 좀 슬픈 경험이고, 이제 진짜 힘들었던 경험은, 제가 요양병원에 있지만 여기는 가끔 정신과 환자분들도 오거든요. 이제 약간 MP과 환자분이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정말 잘해드렸거든요. 그분이 토마토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토마토 잘라가지고 설탕 뿌려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렇게 좀 라포를 쌓으려고 되게 잘해드렸는데, 그런 MP과 환자분들은 하루하루가 상태가 다르거든요. 오늘 되게 웃고 있어도 내일 되게 네거티브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점점 상태가 좀 심해지셔서 마지막에는 저한테 발길질도 하고 침도 뱉고, 그래서 저희 주먹으로 얼굴도 맞았거든요. 그때 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맞아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좀 받았어요, 그분한테는. 왜냐면 제가 정말 잘해드렸거든요. 그분 지금 생각해도 좀 그때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분 때문에 좀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Q&A에 대한 답변을 좀 해봤는데 좀 질문 수가 제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걸 제가 다 답변 드리지는 못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제 근무하는 모습이랑 Q&A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환자분들이 주무시고 계셔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작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이어서 이제 조금 쉬고 또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족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간호사 브이로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다른 영상들도 꼭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에 제가 구독자 이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이버 폼 작성하고 댓글에다가 참여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벤볼릭 차량용 방향제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